네, 질문 올리겠습니다. 사주와 손금은 타고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주와 손금은 일치하는지요? 그리고 여자와 남자는 손금 보는 법도 다르다고 들었는데 각각 어떤 손으로 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주 이야기 나오거나 관상 이야기 나오거나 이 손금 이야기 나와야 관심이 생기고 좀 더 솔깃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것도 하나의 좋은 질문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운명을 감정할 때 대체적으로 사주를 봅니다. 사주는 생년월일시 네 기둥이 사주고 팔자는 이 네 기둥이 8글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팔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갑자 하면 2글자죠. 을축 하면 2글자죠. 병인 하면 2글자죠. 정묘 하면 2글자죠. 그러면 연, 월, 일, 시 네 기둥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사주고 이 네 기둥이 2글자씩 만들어졌기 때문에 팔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주나 팔자나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관상하지 않습니까? 관상. 그러면 관상하면 이제 전체를 두고 우리가 관상이라고 말을 해요. 볼관자, 볼상자. 이 서로 상자가 볼상자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관상하면 전체를 우리가 보고 관상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관상에서는 얼굴 생김새에 골상이 있고 골상, 그 다음에 이 피부 있죠. 이 색깔, 살이 찌기도 하고 마르기도 하고 그래 골격에 골상이 있고 이 피부 색깔, 찰색이라고 합니다. 색상, 관형 찰색. 그래서 이 골격을 보고 색을 살핀다. 관형 찰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는 우리가 관상이라고 하지만 이 골상과 찰색을 또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체형이라는 게 또 있어요. 체형. 어깨가 벌어진 사람이 있고 좁은 사람이 있고 엉덩이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체형에 따라서 또 기흉화복이 또 달라지고 또 여러분들 목소리에 따라서 또 이 성상에 따라서 기흉화복이 또 달라지고 누가 심상이라고 했어요? 예, 심상도 역시 상 중에 하나입니다. 심상도 역시 그 상 중에 하나다. 그리고 수상도 역시 상 중에 하나다. 손금이라고 하지 말고 수상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수상이라는 건 전체를 포함한 것이 수상이에요. 그리고 손금이라는 것은 한 금 한 금 있는 걸 손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금을 볼 거냐 수상을 볼 거냐 요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수상이라는 건 손 생김새도 운명을 가리키고 있고 두껍냐 얇냐 손가락이 기냐 짧냐 보세요. 손이 뭉퉁하냐 얇냐 그러면 손이 뾰족하고 얇으면 예술가 손이고 좀 뭉퉁하면 실업가의 손이고 또 저 같은 손은 선비의 손이에요. 이렇게 손 모양만 봐도 이 사람은 어떤 기질이다라는 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손바닥에 있는 금으로 또 자세한 운명을 측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손금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지금 원리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상이라고 말해야지 손금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금이 안 좋은데 손 두께가 좋은 분도 있고 그리고 손금은 괜찮은데 손 두께가 얇은 분도 있고 이렇게 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1차원적으로 손금을 보는 분들은 손금만 보면서 건강이니 기흉화복을 논하고 이 진짜 프로는 이 금 하나에 집착하지 않아요. 전체를 보고 이 사람의 기흉화복을 논한다. 그러면
수상 전체는 사주나 관상이나 수상이나 70%가 일치를 해요. 지금 일치하냐고 물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관상, 사주팔자, 수상 이 퍼센트 비율이 전체가 70% 운명을 나타내고 있고 70%는 다 일치하고 있다. 즉 사주가 좋은 사람은 손금도 좋게 나오고 관상도 좋게 나오고 관상이 좋은 사람은 사주도 좋게 나오고 손금도 좋게 나오고 그리고 사주만 보고도 이 사람 관상 생김새가 어떻겠다고 측정할 수 있고 손금도 어떻게 구성이 됐겠다 측정할 수 있다. 근데 이 퍼센트가 70%는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0%는 왜 외의가 있느냐? 자, 관상이 더 좋게 나타나는 분도 있고 수상이 더 좋게 나타난 분도 있어요. 또 사주가 더 좋게 나타난 분도 있고. 그런데 더 좋게 나타나면 과연 어떤 걸 믿을 거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은 좋은 걸 믿고 싶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건 관상에서 우리가 살피지 못한 걸 수상에서 살필 수 있게끔 하늘이 도와주고 수상에서 살피지 못한 걸 사주에서 살필 수 있게 도와주고 사주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걸 관상에서 살필 수 있게 도와준 거예요. 그런 것이지 더 좋은 걸 무조건 믿으라 이게 아닙니다. 또 더 나쁜 걸 믿으라는 뜻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론은 관상, 사주, 수상 70%는 일치한다. 근데 30% 오차가 있는데 그건 모자람을 채워서 보란 뜻이다. 내가 사주를 보고 보세요. 깊이 있게 사주를 보고 측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관상을 딱 보면 그 문제가 확 풀려요. 그리고 관상을 봤는데 문제가 안 풀려. 수상을 딱 보면 풀린다는 얘기라. 제가 어느 날 제 손금을 제가 이제 제 손 모양도 보고 제 손금도 이제 본 거예요. 이렇게. 전 지금도 보고 있잖아. 이렇게. 예? 이렇게 딱 보니까 아, 나는 선천후는 어떻게 타고났고 후천은 어떻게 타고났구나 이렇게 보였어요. 근데 이 손금이라는 게 변해요. 우리가 사주의 대운이 계속 바뀌는 것처럼 이 손금은 운명선은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운명선뿐만 아니라 생명선, 두뇌선, 또 감정선 이런 것도 약간씩 변화가 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본체는 있는데 본체라는 건 하나, 둘, 셋 이 3선 본체는 있는데 이 본체에서 지선들이 계속 변화를 일으켜요. 지선들이 가지치기 선들이 나타나는데 없던 게 생기기도 하고 있었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운명선이 없었던 게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운명선은 가운데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선이 운명선인데 그러면 이 하나, 둘, 셋 이 3선은 기본적으로 타고나고 운명선은 대체적으로 후천적으로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선천적으로 생겨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손금은 그대로 있지 않고 계속 변화를 일으킨다. 그 사람 살아나가는 운명을 가리키기 위해서 운의 흐름을 가리키기 위해서 계속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충실하게 살고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해 득되게 살면 이 손금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못된 짓만 골라가면서 하면 부정적으로 또 바뀌고 그래서 손금은 그대로 존재하지 아니하며 항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손금도 그 20대의 본 손금하고 지금 손금이 달라진 걸 구분할 수 있어요. 저 또한 예전에 총각 시절에 20대 때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운명선이 쫙 생겼어요. 아니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쫙 생겼더라니까. 내가 그래서
저는 실감을 했죠. 아니, 저는 상담하면서도 많이 봤지만 제 손을 보면서도 정말 변화가 일어나는 걸 제가 실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사주나 관상이나 이런 수상이나 이런 걸 기초 지식으로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서 공부를 해도 가능하고 또 그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해도 가능하고 이런 건 기본적으로 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TV 통해서 이렇게 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로 보면 겉만 이야기하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내가 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알고 말을 안 하는지 몰라서 말을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깊이 있게 정말 분석적으로 가르쳐 주거나 방송하는 걸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것만 설명하더란 얘기죠. 물론 방송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상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다면 이건 전문적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인터넷상이나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겉만 공부할 수 있어요. 아주 1차적인 것만 공부할 수 있다. 2차적, 3차적 깊이 있는 공부를 하려면 별도로 이건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손에는 오장육부도 다 들어있고 운명도 나타내고 있고 간, 심, 비, 폐, 신, 담, 소, 위, 대, 방.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간, 알죠? 간, 심장, 비장, 폐장, 신장을 말하는 거고 담이라는 건 쓸개 담자, 담, 그 다음에 소장, 담소, 위장, 대장, 방광. 그러면 남자인 경우에 음이 오른쪽이에요. 음이 오른쪽이기 때문에 오른쪽 손가락을 보세요. 이거 내가 기본적인 것만 알으라고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른쪽이 음이기 때문에 간, 심, 비, 폐, 신 이렇게 손가락이 관장을 하고 있고 담, 소, 위, 대, 방 이렇게 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엄지손가락이 부모를 뜻해. 자, 이거 알아두셔야 돼. 그리고 이 두 번째 손가락이 형제를 뜻해. 그리고 요 가운데 손가락이 내 자신을 뜻하고 그리고 요 네 번째가 배우자를 뜻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손가락이 자식을 뜻해. 그래서 여러분 손가락 다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새끼손가락 다치지 말란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새끼손가락 다치면 자식 걱정을 뜻하니까. 제가 그냥 여담으로 들으셔도 됩니다. 산에서 일을 하는데 손가락 가운데가 다치면 걱정을 안 해. 산에서 일을 하는데 가운데 손가락이 다치면 내가 걱정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걱정을 안 하느냐? 내가 감당하면 되니까. 근데 어느 날 새끼손가락을 딱 다친 거예요. 이제 돌일을 좀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다쳐가지고 내 손가락 아픈 게 아니야. 여러분, 내가 지금 손가락을 다쳤는데 내 손가락이 아파서 아픈 게 아니라고. 이해가 되시나요? 내 마음은 손가락이 아픈 게 아니에요. 혹여라도 우리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나타날까 봐 그게 두려워서 마음이 아픈 거지 내 손가락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순간의 감정이. 왜? 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얼렁 그 손가락을 이렇게 조금 상처가 났는데 다친 것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가 이제 바르게 고했어요. 이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어떤 자손들한테는 어떤 그 미션도 주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어떤 그 미션이든
어떤 그 시험지든 주지 않게 도와주시라고 내가 바르게 축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조차 제가 다 감당을 하겠습니다. 내가 바르게 딱 축원을 하니까 그걸 내가 다 소화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요 손가락이 만약에 다쳤다. 그러면 형제한테 미션을 주는 걸 뜻해. 그러면 요 형제가 미션이 오는 게 싫으면 빨리 고아야 돼. 하느님한테. 내가 감당하겠다고. 그리고 요 배우자 손가락에 어떤 다침이 오거나 문제가 오면 이 또한 내가 부인 사랑하면 얼른 내가 감당하겠다고 고아야 돼.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알았을 때 새끼 손가락을 다쳤을 때는 정말 저처럼 똑같이 금방 하늘에 고할 겁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고할 수 있는데 네 번째나 뭐 형제 손가락 다치잖아? 그 말 쉽게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손가락에 나타내는 특성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방송에 보면은 남자 여자 왼쪽은 선천, 뭐 오른쪽은 후천. 그리고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왼쪽은 선천을 뜻하고 오른쪽은 후천을 뜻한다. 오른손을 많이 쓰니까 이런 이론으로 설명하는 분도 있고 남자 여우라고 해서 남자가 좌측으로서 후천을 뜻하고 선천은 오른쪽 그리고 여자는 왼쪽이 선천 오른쪽이 후천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학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요즘 유행하는 학설은 남자든 여자든 왼쪽이 선천 오른쪽이 후천 이렇게 푸는데 실제 옛날 학설은 남자 여우라고 해서 남자는 왼쪽이 후천이 되고 여자는 오른쪽이 후천이 된다. 그리고 남자는 오른쪽이 선천, 왼쪽이 후천. 여자는 왼쪽이 선천, 오른쪽이 후천. 이런 식으로 보는 또 학설이 있다. 근데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 수상학자들이 이 왼쪽은 선천, 남자 여자 따질 거 없이 왼쪽은 선천, 오른쪽은 후천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걸 정리해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듣고 제 말씀이 맞다고 느끼시면 믿으시고 제 말이 맞지 않다고 느끼시면 다른 학자 말을 믿어도 됩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학설은 선인들의 학설을 토대로 해서 제가 깨달은 바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학설이 100% 맞다, 틀리다 이런 이분법 논리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그분들 나름대로 이론이 있고 그분들 나름대로 학설이 있고 또 그분들 나름대로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또 저의 의견도 존중받을 수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깨달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겠다는 뜻이에요.